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희 방송에서 제가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장르, 하필 또 이렇게 공포 영화, 호러 장르 하나 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건 이번에 이 호러 영화를 그 누구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저도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조금 관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발적인 공포 영화 리뷰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두 분의 특급 게스트 모시고 방송을 할 텐데요. 일단 공포 영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와주신 우리 마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라입니다. 공포 영화 매니아, 공포 영화 전문가 우리 마라님 모시고 일단 방송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게스트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그 제목도 어려운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영화 리뷰 에피소드 이후로 거의 반년 넘게 좀 이제 휴지기를 가지시다가 저희 방송 나와주시는 우리 조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라님과 조조님, 조조님과 마라님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될 텐데 두 분은 처음 만나시는 거잖아요. 초면입니다. 네. 근데 저 방송하면서 아예 처음 뵙는 분은 오늘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는 다 친분이 있는 게스트랑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 다른 게스트분들이랑은 그 전에도 그래도 좀 이제 안면이 있거나 하셨었는데 네. 오늘 조조님은 아니면 완전히 혼자가 많았죠, 전. 방송을 외로웠어요. 유독 독한 영화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 누가 참여합니까? 제가 희생자예요. 제가 십자가 진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셨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 초면으로 방송을 시작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실 녹음 전에 이게 식사는 간단하게 했지만 그래서 서로 통성명은 했지만 어쨌든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서로의 방송을 들었을 때 좀 어떤 이미지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1승 하셨잖아요. 맞아요. 1승 영화 리뷰. 네. 저한테 되게 잘 들었는데. 사실 상현님과 저만 아는 히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뭐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파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 예. 근데 그때 이게 제가 그거를 했었죠. 만약에 혹시 마라님과 안다다씨님을 초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함께 방송하면 좋을 네네, 맞아요. 멤버로 좀 이제 마라님과 오. 안다다씨님을 언급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막 영화도 그렇고 저도 약간 일정이 다 꼬이고 그리고 파문이 원래 리스트업된 영화가 아니었어서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는 조금 그냥 약간 잘 안 맞는다 해서 넘어갔는데 음. 이번에 갑자기 이제 웹폰에서 마라님과 함께 하게 돼가지고 되게 영광입니다, 진짜. 근데 어떤 그 마라님의 면모 때문에 좀 마라님이랑 함께 방송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여기셨던 건지. 제가 그 서브스턴스 때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약간 마라님의 리뷰가 약간 저랑 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나도 서브스턴스 같이 있었으면 되게 얘기 되게 잘 통했겠다라는 재밌었겠다.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방송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또 워낙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뭐 마라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조조님도 호러 영화 쪽에 또 이제 열려 계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공통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오늘 방송에 그 배후에도 우리 조조님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 웹폰 관심은 있었어요. 제가 관심은 있었는데 그래도 공포 영화니까 조금 나중에 OTT 나오면 봐야겠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조님이 무려 2달 전인가요? 거의 2달 전에 연락이 오셔서 웹폰 나중에 개봉하면 함께 다뤄보면 어때요? 라고 하신 거야. 2달 전부터. 2달 전부터. 그래서 이거 뭔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점점 가고 있구나 대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제 딴에는 그러면 또 호러 영화니까 우리 마라가 빠지면 섭하지 않을까 해서 마라님 스케줄이 괜찮으시고 의향이 있으시면 좀 함께하면 좋겠다 했는데 또 마침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삼각 트리오가 결성이 됐다. 근데 사실 좀 고민을 저는 좀 했어요.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고민을 좀 하다가 바쁘시니까 조조님이 이렇게 오신다.
아 그럼 가야지 오. 라는 마음으로 진짜로 온 거예요. 오. 네, 진짜로 온 거예요. 맞아요. 황송한데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두 분 모시고 또 방송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마라님은 워낙 저희 방송에서 호러를 다룰 때마다 단골로 이제 나와주시는 분이라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근황 토크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뭐 가장 좋아하는 호러 영화는 어떤 작품 있으시고 또 호러의 매력은 뭔지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조조님은 또 오랜만에 나오셨고 또 호러 영화 에피소드로는 처음 출연이시니까 또 조조님께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러 영화를 좀 평소에 즐기시나요?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2달에 한두 편은 계속 꾸준히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호러 영화를 막 되게 매니아처럼 찾아보진 않는데 근데 약간 그거는 요새 점점 더 호러 영화를 찾아보는 빈도수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영화관에 가야 하는 이유가 점점 이렇게 액션, 뭐 어드벤처 그리고 호러 영화에서 좀 더 특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OTT로 이렇게 제가 노트북으로 방 안에서 볼 때는 그 호러 영화를 제대로 못 즐기는데 극장에서 보면 그 극강의 몰입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운드도 그렇고 눈 둘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잖아. 내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극장에 있으면. 미치겠습니다. 네. 저 지금 그래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볼 때 되게 좋은 영화가 호러인 것 같아서 요새 막 쇼폼이 넘쳐나는 시대에 뭔가 극장 가게 좋은 게 호러다. 그리고 또 요새 기세가 파이팅이 좋아요. 호러 영화가. 맞아요. 네. 제가 약간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데 쇼폼 솔직히 제가 좀 약간 가짜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미는 있는데 네. 이게 막 그렇게 진짜 너무 짧다 보니까 기세를 막 밀고 갈 만큼의 분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고 나서 그냥 약간 보나마나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볼 땐 재밌는데 네. 여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사실 되게 휘발되기 맞아요. 빠르게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여운 없이 그냥 바로 싹 사라지니까 그냥 그러네 하는데 이렇게 롱폼이 2시간에 이렇게 몰입을 되게 확 해서 볼 수 있는 게 요새 진짜 호러 영화가 딱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요새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이제 마라님도 그 호러 영화 시나리오 많이 쓰시잖아요. 그 마라님께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호러가 호황이에요. 지금 할리우드에서도 가장 수익을 많이 냈던 장르가 최근 몇 년간은 호러 영화였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작 단가가 다른 어떤 액션 블록버스터 같은 장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흑자 전환이 빠른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호러가 굉장히 할리우드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올해만 해도 국내에서도 그 노이즈 같은 작품이라든지 그런 한국 호러 영화들이 꽤 큰 반향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점점 친호러적인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뭐 조조님이 말씀해주신 그 쇼폼 일색인 요즘 문화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서 뭐 그런 호황이 또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특히나 호러를 좀 더 추구하는 느낌이 있는지. 아니 사실 기본적으로 극장에 요즘에 가려면 그 표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봐야 되는 어떤 명분이 요즘은 더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랬을 때 장르적으로 사실 조조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런 장르, 극장에서 딱 봤을 때 사운드나 어떤 그 분위기에 몰입할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호러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 관객분들 예전에 이제 곤지암 좀 흥행했을 때도 생각해보면 그 체험형 공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잘 됐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사람들이 좀 쌓여있는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약간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쪽에서 좋은 게 막 이렇게 복수라든지 막 원한을 푼다든지 그리고 또 약간 이번에 요새 개봉하는 영화들 좀 특징이 그냥 퓨어한 호러는 아니에요. 약간 고어함이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러니까, 잔혹한 묘사가. 네, 그러니까 바디 호러라든지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찢는 사지를 서브스턴스처럼. 절단내는 요소가 꼭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투게더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뭐 절단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되게 고어틱하고 그러니까 바디 호러가 좀 더 이게 많이 성향이 세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일본 영화들 많죠. 막 주온이라든지 령이라든지 막 원한을 품는 영화들이 호황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직접적 이렇게 몸으로 타격감이 있는 호러가 좀 많이 생성되고 있다는 몸을 좀 네. 찢어발기는 호러가. 그래서 약간 관객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뭔가 도파민을 막 받고 싶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에 좀 첨언을 저도 이제 하나 하자면 확실히 그 마라님 말씀대로 극장에 갈 명분이 확실히 좀 더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극장에 가서 로맨틱 코미디를 보거나 멜로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도 나름의 포만감이 있죠. 좋은 멜로 영화를 봤을 때의 어떤 몽글몽글한 포만감. 근데 확실히 극장에 가는 게 이제 이벤트가 돼야 되는 시대인데 그 이벤트라 함은 보통 우리가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이 나올 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미디 영화 같은 경우에 탁 엄청나게 내가 깔깔깔 웃고 나왔으면 뭔가 영화 한 편 잘 본 것 같아 라는 착각이 또 생기고 액션 영화도 뭔가 화려한 걸 내가 보면 이래서 극장에 오는 거지 라는 약간 또 생각이 드는데 호러 영화도 비록 무섭지만 진짜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심정으로 한 번 이렇게 내가 무섭고 딱 극장을 문을 나오면 그래도 뭔가 영화 잘 봤다 약간 이런 느낌이 다른 좀 잔잔한 장르들에 비해서 좀 더 가시적으로 드니까 그래서 더 극장가에서는 호러 영화를 많이 찾으시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두 분은 태어나서 처음 본 호러 영화 기억하시나요 혹시? 와. 너무 옛날인가요? 가위 한국 영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언제? TV에서 이제 해주는 명절 영화에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젊은 영화 친구분들 그때는 TV에서 방영을 해줘야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또 아마 연령대가 안 맞았을 거예요. 가위가 보통 청불 아니면 15세?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마도 편집본을 봤을 수도 있어. 아무래도 이제 공중파 명절. 방영이면 네, 이게 좀 네. 잘렸을 수도 있어요. 뭐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기억하는 되게 무섭다고 그때 당시에 기억하는 건 가위가 거의 처음일 것 같아. 네. 근데 거기서 막 매혹 바로 되셨어요? 매혹이? 거기에서 제가 계속 생각이 났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연필이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네. 갑자기 꼬마애가 나타나서 그 하지원 배우님 손등 팍 찍거든요. 연필로. 네. 근데 그게 어린 그 나이에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연필은 그 나이 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아니, 난 무서웠어 이게 손등을 찍기. 그럼 뭐 조조님은? 이게 호러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호러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 KBS에서 토요 영화를 하던 그 시절에 제가 7살인가 8살인가 이렇게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TV를 할머니는 옆에서 주무시고 저는 이렇게 TV 불 끈 상태에서 TV를 봤을 때 그때 천녀유혼을 봤거든요. 천녀유혼. 홍콩 영화긴 한데 그때 처음으로 약간 귀신이 나오는 영화가 처음 본 게 천녀유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격 호러 영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그런 영적인 요소가 나오고. 그래서 막 머리카락으로 막 사람 몸을 칭칭 감아서 막 들고 막. 좀 무서우셨나요? 근데 제가 그때 유치원 초등학생 저학년이었으니까 아주 많이 어릴 때셨구나. 진짜 어렸을 때 솔직히 제가 관람 연령이 제 나이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아무튼 어쨌든 공영방송에서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 시절은 낭만의 시절이었습니다. 네. 낭만의 시절이었어요. 야생의 시절, 광야였어요. 성인 인증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보는 거야. 그럼요. 7살에도 청부를 볼 수 있는 시대였어요. 부모님만 잠들면 청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화 본 게 천녀유혼이 딱 처음 본 공포 영화인 것 같고 그나마 진짜 본격 호러다. 그거는 스크림 1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전설적인 작품으로 또 시작을 하셨네. 왜냐면 워낙에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진짜 그 전설의 시작이 약간 제 그때 그 나이에 맞아요. 타이밍이.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의 스크림 1편. 이게 다 진짜 저희 세대는 어쩔 수 없이 비슷한가 봐요.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었지만 그 주말의 명화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그 야심한 밤에 틀어주잖아요. 주말 밤에 저랑 여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그 TV에서 해주는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에일리언 1편을 이제 봤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상한 기분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너무 무섭잖아. 근데 옆에 엄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서우면서 안 무섭고 안 무서우면서 무서운 약간 이상한 되게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영화 너무 무섭게 잘 보고 막 침대에서 잠들 때도 에일리언이 나 자는데 막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잤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 다음날 학원 갈 때 학원 봉고차 안에서 옆에 친구한테 야 너 에일리언이란 영화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아마 에일리언 1편이 제 인생 최초의 호러 영화지 않았나. 확실히 이게 저희 세대는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이게 맞아요. 영화 감상의 산실이었습니다. 맞아요, 많은 맞아요. 시네필들을 만들어낸 그런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되게 그리워요. 토요일 영화 그 오프닝 시즌인 그 음악이 있거든요. 딴 따다다단 이거 아닌가? 맞아요. 따다다단, 그게 아랑웨스 따다다단, 협주곡이었을 거예요. 따다다, 띠르리, 맞아요. 띠르리. 그 음악만 들리면 그래 오늘 잠은 다 잤어. 영화를 보고 자리라. 왜냐면 부모님이랑 할머니는 다 주무시고 저만 이제 혼자 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TV를. 그 주무신 거 깰까봐 소리도 막 작게 해놓고 듣는데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잠든 시간에 나 혼자 깨가지고 영화 보는 재미가 되게 좋았었는데 뭔가 나만의 시간이랄까? 맞아요.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저희 방송에서 그 저희 방송 진행자의 취향 때문에 비교적 호러 영화를 잘 안 다루지 않습니까? 그 오랜만에 호러 영화를 다루기 때문에 최근 호러 영화의 동향이랄까요? 그 최근 아까 투게더도 조조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두 분은 그래도 조금 최근 호러 영화들도 개봉작들 신작들도 많이 챙겨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안 본 요즘 호러 영화들 중에 조금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든지 좀 이런 작품은 인상적이더라 하는 게 좀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브링 허백. 브링 허백 그게 제가 배우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그 쉐이프 오브 워터 나온 그 여주인공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거기 나온 배우들이 연기가 살벌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막 감정적으로 막 이게 되게 세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화는 되게 호러틱하고 무서운 걸 떠나서 그냥 배우들 연기하는 걸 보는 재미가 진짜 좋다. 그래서 그 영화는 좀 추천해요. 막 흥행 스코어가 좋진 않았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배우분들의 연기가 되게 사실적으로 다가와서 호러 영화가 요새 또 그런 게 많잖아요. 악마 강령술, 뭐 영혼 빙의 같은 게 많은데 그게 막 되게 판타지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인생사처럼 느껴져서 그게 되게 좀 더 좋았어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건가?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배우의 중요성을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A24 영화였나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많이 무섭나요? 잔인해요. 그것도 고어예요. 보셨군요, 마라님도 역시. 되게 고어틱한 게 있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면서 약간 속으로 한 번씩 쌍욕해. 꼭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막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말했잖아. 그러니까 기세. 어쨌든 저걸 한번 기세를 밀어 나가는구나. 그래, 오케이. 근데 연기 얘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이것도 그 호러 장르가 연기를 뽐내기에도 좋고 배우들이 그만큼 또 관객된 입장에서 연기가 중요한 그런 영화인 것 같긴 해요. 뭐 마라님은 최근에 또 보신 호러 영화 중에 좀 좋았던 거라든지 언급하고 싶은 호러 영화 있으신가요? 근데 이미 다 언급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 뭐 본격 호러는 아니지만 시리즈 중에 넷플릭스 좋아요. 독일 드라마인데 그거 아세요? 카산드라? 진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래? 그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틀었다가 멈추질 못했어요. 6부작인데 리미티드 시리즈인가? 네. 근데 이게 1970년대 최초의 스마트홈으로 주인공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벌어진 내용이거든요. 1970년대 최초의 스마트홈이라는 설정이면 약간의 AI. 대체 역사 같은 건가? 그러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기계 오작동 같은 게 막 있나요? 그래서 약간 로봇이 있어요. 로봇이 있는데 이게 70년대에 나온 디자인이잖아. 네. 그러면은 되게 그 모양새도 되게 레트로한데 뭐 얼굴 부분이 네모난 TV처럼 돼가지고 화면은 또 얼굴 그거 2D 화면이야. 인간형 로봇이 아닌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인간형 로봇처럼 뭔가 비서처럼 하고 이 집의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의 현대 배경인데 움직이는 실이네요. 그쵸. 근데 이제 이 AI 로봇이 이 가족들을 이간질을 시켜요. 가족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또 전사가 있어. 이 로봇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과거 흐름이랑 현대랑 로봇 주제에 전사가 있어? 그 왔다 갔다 해요.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캐릭터 그 행동이나 어떤 그런 빌드업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결말은 좀 후루룩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서사가 되게 괜찮아 생각보다. 그 그런 카산드라. 게 궁금하다. 그 터미네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봇이면 뭔가 그 주인공들 가족을 막 한 명씩 죽이려고 든다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뭔가 이간질 시킨다는 게 고립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이 가족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내를 약간 하려고 조금 막 네. 로봇의 소유욕을 그런 게 약간 있어요. 호러로 또 그려낸 작품이구나. 네, 네, 네. 넷플릭스에 있는 거죠? 네. 카산드라. 카산드라. 네. 한번 좀 봐야겠는데요. 되게 괜찮았어요. 아 근데 사실 보다 보면은 저렇게 밀면 되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그냥 넘어가서 우리 그 얘기 잘한 것 같아. 잘하신 것 같아. 호러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모든 장르에 다 클리셰가 있지만 호러 영화만큼 또 그런 클리셰가 많은 장르가 또 없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클리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건 좀 그만 보고 싶다라는 클리셰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저는 호러 영화 많이 보진 않지만 보면서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고 좀 하지 말라는 걸 해야 그게 열리죠. 아까 맞는데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목숨 걸고 하지 말라는 데는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해야지 왜 계속 그걸 어겨가지고 저는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저 그리고 오늘 웹폰 봤잖아요. 왜 호러 영화 주인공들은 집에 불을 간접등만 켜놓고 사는 거예요? 형광등을 좀 켰으면 좋겠어. 답답해 죽겠어 진짜. 미치겠어요. 속 터져.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두 분은? 약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미국은 형광등이 없어요 가정집에. 우와. 그냥 다 램프예요. 그래서 램프를 끄는데 한 세월이 걸려요. 답답해 진짜. 한국 호러 영화에서도 형광등 안 켜잖아. 답답하다고 나 진짜. 맞아요. 진짜 돌아버립니다. 아니 다른 것도 뭐 있으신지. 아니 뭐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뒤를 봤다가 앞을 봤다가 뒤를 봤다가 앞을 봤다가 뒤를 봤을 때 있거나 뭐가 있는 거. 뒤를 봤는데 없어서 다시 왔으면 앞에 있는 있거나. 거. 근데 그게 항상 알면서 소리랑 같이 때리잖아요 그걸. 그지. 심장이 이제 아픈 거지 나는. 호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보시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사운드가 같이 때려주면은 이게 아무래도 영향 받는 게 있나 봐요. 확실히. 나올 거 아는데도 이제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수싸움인 것 같아. 저도 이번에 웹폰 보면서 저도 나름 꼴에 영화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거 다음 컷에 뭐 나오겠구만. 이제 긴장 빡 들어가는구만 했는데 다음 컷에 안 나와. 그러면 또 이 다음 컷인가? 근데 다음 컷에 또 안 나와. 그러면 그냥 지나가나? 근데 또 다음 컷에 나와. 이런 게 조금 이제 차라리 그러면 수싸움을 해서 성공하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치. 수싸움이 너무 정확하게 읽히는데 심장을 아프게 하면은 어쨌든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기분 좋은 놀람은 아니죠. 기분 사실은. 좋은 놀람이 있어요? 호러 영화에? 그거 같아. 그러니까 아재 개그 안 웃긴데 내가 웃었어. 그건 자존심 상하잖아요. 수싸움을 읽었어. 근데도 가슴이 아파. 자존심 상해. 내가 이런 거에 놀래다니. 이런 거에 무서워하다니.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하면서 놀라면은 그래 인정 이러는데 내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서운 연출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워. 근데 어쨌든 내가 읽었잖아요. 자존심 상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조조님은 좀 지겨운 클리셰라든지 그래도 난 이런 거 좋아 하는 클리셰 있으신가요? 이런 거 좋아하는 모르겠는데 요새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호러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량 채우기 액션이 있거든요. 좀 분량 채우기 액션? 네, 이게 예를 들면 이번에 웹폰에서 그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왜 저스틴이 폴한테 공격을 당할 때 감자깎이 그 칼 있죠. 그걸로 이렇게 긁을 때 이 느낌 있잖아요. 아니 저 시간에 빨리 눈을 찌르든지 뭘 하든지 딴 데를 찔러야지 이거를 정성스럽게 힘을 줘서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하더라. 이거 왜 시간을 끌지 그거 또 있었는데 약간 다른 장르긴 하지만 발레리나 액션 영화. 네, 이번에 봤을 때 아나 드 아르마스 나왔다. 약간 보여주기식 액션이 너무 많아서 그거 있잖아요. 특히 제일 심한 게 접시 깨기 장면이 있을 때 맞아요. 얘네들이 다 훈련받은 살인병기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깨진 접시로 경동맥을 찔러서 죽이면 되는데 이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안 깨진 접시를 들어서 머리를 자꾸 깨요. 이거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빨리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머리 그냥 깨기 그럴 수 있어. 접시 깨기 컨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떡하지? 그리고 약간 화염 방사기도 솔직히 제 느낌에는
총알이 몇백 배 빠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화면 방송이 멋있고 좋죠. 근데 그 동네 총이 넘쳐나는데 굳이 그 느리 터진 화면 방사기로 둘이 그렇게 싸웠어야 했나? 그러니까 좀 호러든 액션이든 쇼잉을 위한 쇼잉이 좀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가 아예 없어. 그냥 총도 아예 없고 깨진 접시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체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널리고 널린 게 총이고 널리고 널린 게 깨진 접시였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안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살짝 그래 불량체육의 액션이 나오고 있구나 하면서 약간 몰입이 그때 좀 깨져요. 저는 감자 깎는 칼 웹폰에서는 진짜 첫 번째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뭐 지금 급하니까. 근데 안 통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굳이 또 그 옆을 한 번 더 깎아주는 게 수염 밀듯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폴이 뭐 감자상도 아닌데 열심히 감자 깎기를 하고 있어서 참 그렇다. 확실히 이렇게 클리셰 얘기하니까 또 한 트럭 나오는 게 호러 영화의 또 재미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파이널 걸이라고 해서 결국에 살아남는 여자 주인공 이런 거 있어서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그 줄리아 가너가 연기한 저스틴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뭐 폴이 죽으면 죽었지 뭐 아처가 죽으면 죽었지 네가 죽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조조님 마라님 조조님 두 분 모시고 호러 영화 얘기 조금 이제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루는 호러 영화죠. 웹폰 이야기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다 지난 추석 연휴보다 더 무섭다는 호러 영화 웹폰 가지고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사실 저는 시놉시스 읽고 예고편 처음 봤을 때 피리 부는 사나이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 다들 어릴 때 들으셨죠? 저는 사실 어릴 때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이 영화가 굉장히 잘 차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소름 돋았던 영화가 아닌가 해서 웹폰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먼저 변을 드리면 제가 원래 호러 영화 굉장히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영화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냐? 뭐 앞서 말했던 피리 부는 사나이 같은 이미지 이런 것도 이제 호기심을 동하게 한 주요 원인이었지만 감독이 잭 크레거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번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인데 그 첫 작품으로 바바리안이라는 제가 안 본 호러 영화가 있었고 두 분은 보셨나요? 저 못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이 감독이 다음 차기작으로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죠.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리부트의 맞아. 연출로 간다는 거야.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그래 또 뭐 이제 큰 영화로 가는구나 했는데 선지급금이 2천만 달러래요. 이 한화로 지금 환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24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거를 단 두 작품 제작한 감독에게 소니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선지급금으로 2천만 달러를 받는 감독이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콜세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그리고 옛날 그 킹콩을 리부트를 연출했던 피터 잭슨 정도더라고. 그래서 아니 피터 잭슨, 마틴 스콜세지, 쿠엔틴 타란티노급으로 이 감독이 올랐단 말인가? 소니가 풍문에 따르면 이 웹폰의 그 러프컷을 보고 레지던트 이블 자리를 제안했다라고 해서 저는 아니 그럼 얼마나 대단한 영화였길래 한 영화사가 250억 이상을 감독에게 태우는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조금 더 궁금하게 여겼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런 잭 크레거 감독의 웹폰 가져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인상 비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마라님부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롱레그스 생각이 좀 났었고 어떤 마케팅적인 어떤 그 개봉 전의 분위기나 보고 났을 때의 느낌도 좀 비슷했었고 저한테는. 그럼 롱레그스 어떻게 보셨는데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호불이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한 게 초중반부와 그 후반부가 좀 그 글래디스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사실 저한테는 맞아. 다르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재밌게 잘 따라가긴 했어. 그 각본적으로도 플롯이 좀 독특하게 돼 있잖아요. 군상극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되게 좋아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거 자체는 되게 재밌게 따라갔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뒤를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이랬으면 더 어땠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남는? 뭔가 영화를 볼 때는 그 재밌게 기세로 따라가. 쭉 볼 수 응, 있지만 맞아요. 뭔가 뒷맛이나 여운이 조금 개의치 않는 좀 호불호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었어요. 롱레그스랑 비슷하게. 뭐 조조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영화를 딱 인상이 그거였어요. 헉, 진짜 미국적이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씬들이 그러니까 음악 선택도 그랬고 촬영 감독의 촬영 스타일도 그랬는데 요새 왜 영화들이 좀 약간 PC 영화들 요소가 좀 많잖아요. 좀 근데 정치적 그걸, 올바름을 네. 지향하려고 하는. 근데 그걸 떠나서 진짜 옛날 클래식한 미국 영화 보는 느낌이었던 거 느꼈던 게 바에서의 분위기라든지 그 등장 인물들 간의 그 티키타카 대사도 그랬고 그리고 약간 그 술집에서 그 뭐라 하지 그 왜 제임스인가요? 걔가 막 주인공. 네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버스비를 모은다. 아 잔돈 노숙자 줄 수 있겠냐. 노숙자. 그 멘트가 너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노숙자들이 썼던 그 멘트인 거예요. 클래식한 멘트네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미국 생활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짧게 하면서 느꼈던 그 굉장히 미국스러움이 그러니까 모든 씬에 거의 다 묻어 있었어요. 노숙자분들끼리 인수인계 이런 게 있나 계속. 그래서 멘트 보면서 배우고. 네. 이게 먹혀. 이게 그리고- 확률이 좋아. 맞아요. 그래서 바에서 그 저스틴이랑 폴이랑 있었던 그 바의 분위기도 그렇고 걔네들 나누는 그 대화의 어색함과 친밀감과 그러니까 섹슈얼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도 그냥 모든 씬이 저한테는 되게 와 진짜 그냥 미국스럽다. 그래서 미국이 되게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되게 받아들이는데 이질감 없이 그냥 아 그래 이게 미국 영화지 하면서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흥행이 그렇게 잘 됐나? 어쨌든 또 이제 제가 모르는 어떤 미국 물정을 그나마 조조님이 또 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상 비평 해주셨고 그래서 영화는 좀 재밌게 보시는 건가요? 왜 한숨 쉬세요? 근데 생각보다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말할 거리, 생각거리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냐고 말하면은 솔직히 그냥 평이했다. 네. 말할 거리가 있냐 하면은 재미에 비해서 말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두 분이 좀 비슷하네요. 뭔가 막 시원하게 아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아 너무 별로였어요 이런 것도 아닌. 아니, 그래서 잘 보긴 했어요. 잘 봤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동일하거든요. 물론 이제 무서운 장면에서는 거의 눈을 80%쯤 감고 보긴 했지만 마라님이랑 굳이 따지면 마라님이랑 제가 감상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는 뻥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뭐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저는 약간 어떤 코즈믹 호러적인 요소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크툴루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많이 설명해주지 않고 진짜 뭔가 악마와 연관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갑자기 진짜 그 진짜 마녀가 나타나면서부터는 되게 갑자기 이야기가 작아지는 느낌? 이런 게 있었으나 적어도 영화를 보는 내내는 재밌게 봤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호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샘 레이미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무섭게 만드는데 그 중간중간에 웃긴 포인트를 샘 레이미 감독님이 되게 잘 넣으시잖아요. 전 이 영화의 후반부를 보고 너무 개 터져가지고 상영관 분위기가 다 빵 터지는 분위기였어요. 만석이었는데 그래서 뒷부분은 좀 재밌었다.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내용 설명 드리기에 장애가 있어요. 이번에 사실 제가 영화 오프닝을 좀 놓쳤습니다. 어머. 그 트래픽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영관에 조금 10분 정도 늦게 들어갔거든요. 해서 들어갔더니 이미 그 저스틴이 술집에서 누구랑 통화하고 있더라고. 꽤 놓치신 거 아니야? 그런가요? 아닌가? 술집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요? 아까 막 술집에 들어가서 그럼 폴이랑 이미 그 만나잖아요. 교실 다 끝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미 애들이 실종된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나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추가됐어.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 다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그러면 제가 오프닝 10분만 제가 얘기하고 맞아, 나머지 이어서 하실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 궁금해 미치겠어요.
첫 시작이 영화 예고편이랑 거의 일치해요. 음. 한 어린 여자 아이가 나레이션을 시작해요. 뭐 새벽 2시 17분에 뭐 어떤 반에 학생들이 17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사라졌다. 그러고 났는데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어디인지 아직도 뭐 아무 단서도 없이 있는데 그 교실에서 사라지지 않은 건 딱 2명이다. 한 명은 그 선생님 저스틴 선생님과 그 아이 알렉스. 알렉스 둘만이 그 교실에서 남아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고 아무도 거기에 대한 진실을 모른다. 여기까지가 그냥 오프닝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학교 다 모여가지고 학부모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이제 교사한테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추궁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지. 원인을 밝히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아처가 이제 주도적으로 막 뭐라고 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오늘은 빨리 가라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술집 그 리커샵에 가가지고 자기 보드카 한 2병 정도 산 다음에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숙자 그 제임스를 한번 마주치고 거기부터 내가 들어갔어. 거기부터입니다. 아니 왜냐면 상영만에 제가 영화관 늦게 들어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만석인 거야. 난 그냥 뒷자리에 빈자리 어디 있으면 앉아서 보려고 했거든요. 너무 만석이고 영화가 너무 어두우니까 자리 찾아가는데 힘들었고. 어떡해. 그래서 그냥 계단에 앉아서 2시간을 봐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누가 막 노크하잖아요. 거의 그 장면부터 좀 이제 빈자리 찾아가지고 제가 좀 제대로 이제 봤습니다. 중간에 계셨었나 봐요. 예, 자리가 중간이어가지고 그냥 끝에 앉아서 봤어요. 그냥 그래서 앞에 오프닝을 두 분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이후는 그냥 그 17명의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나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군상극 구성으로 그 줄리아 가너가 연기한 저스틴의 구다리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조시 브롤린이 연기한 아처 그러니까 실종된 아이의 학부모인 거죠. 그 이야기가 또 하나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한때 저스틴과 좀 이제 연애하는 사이였던 것 같은 경찰 폴 에던 이렌라이크인가요? 뭐 그 배우가 연기를 한 솔로였거든요. 또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또 연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노숙자 제임스도 있고 뭐 나중에는 알렉스까지 가 닿게 되는 그런 스토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착상과 비주얼이 굉장히 도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화잖아요. 사실 포스터도 그렇고 예고편도 그렇고 그 수많은 아이들이 밤중에 정말 기이한 자세로 어딘가를 향해 의지 없이 달려나가는 듯한 그 이미지로 사실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다들 시작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좀 어떠셨는지 이런 착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호러 영화에서 이런 진짜 키가 되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웨폰을 보면서 또 그랬던 것 같은 게 영화 끝나고 나가니까 극장 어떤 커플분이 똑같이 그렇게 뛰고 가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머리에 각인을 시켰다는 거잖아. 진짜 저도 그걸 봤어요. 왜냐면 저는 크레딧 마지막 프레임까지 보고 나가니까 제가 제일 나중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간 사람이 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커플이.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40대 커플 같았는데 귀여우셔. 두 분이 이렇게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딱 보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서로 이렇게 모으고 이건 조조님 잘못이에요. 왜 눈 마주치셨어요? 그냥 보내주셨어야죠. 전 좋은 구경했어요. 영화가 크레딧이 끝나도 영화의 여운이 이렇게 남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밈되기 좋은 영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딱 시선을 끄는 게 있으니까 좀 호기심을 확 가게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처음부터. 좀 나도 개활지 있으면 뛰어보고 싶긴 하더라. 그렇게 그런 생각 들었어. 저는 일단 촬영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촬영 감독님은 찾아봤는데 그 감독님 무슨 유명한 작품 하셨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스무고개인가요? 아니 차라리 말씀을 마셨어야죠. 그래서 느꼈어요. 좀 되게 잘 찍으시는 분이 이거 찍으셨구나. 제가 사견님과 다르게 이름을 못 외워요. 나 이렇게 어려워. 영양가 없는 멘트 처음이야. 그냥 그것만 기억해. 좀 잘 치시는 분이구나.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요. 호기심만 불러일으켜 놓고 본인은 쓱 빠지는. 그래서 되게 조명을 되게 빛을 잘 다루시고 왜냐면 처음에 뛸 때 애들 되게 이렇게 실루엣만 잘 잡히게 뛰어요. 그러니까 겉에 실루엣만 빛이 좀 비치고 나머지는 어둡게 이렇게 뛰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톤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감독이 물론 영향을 어느 정도 톤을 잡는 데서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래도 촬영 감독님이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신. 또 구현을 하는 건 촬영 감독의 몫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음. 정성을 많이 들였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대충 찍은 느낌은 없었어요. 촬영이 앵글 카메라 워크 모든 게 다 되게 공들여서 되게 장인 정신으로 찍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보면서 되게 영상미적으로도 되게 좀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 호러 영화 입장에서 가장 듣기 무서운 소리는 그 영화 안 무섭던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러 영화 매니아이신 두 분 입장에서 그냥 담백하게 무서우셨나요 이번 영화? 저는 이걸 보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저는 사실 브링어백을 보고 되게 고통스러웠었거든요. 아, 그 영화가 그 정도예요? 네. 네. 여기 속출하는 피해자들이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웨폰이 브링어백보다 더 심할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쫄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그 수위는 딱 한 그러니까 장면밖에 없는 후반부에서 이제 막 그렇게 되는 장면도 사실 그게 대단히 징그럽다기보다는 저는 연출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좀 코미디컬하게 예, 됐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잔인하고 무섭진 않았었고 그럼 그 외에는 감자칼? 그리고 뭐 머리 막 박는 거. 머리 딱 박는 그 정도. 거. 근데 막 어쨌든 잔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막 그렇게 고어적인 측면이 강한 영화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좋아했었던 쇼트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요? 그 꿈속에서 이제 아들 뒤집어 쓰고 이제 탁 돌렸을 때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정상적인 아들이 이제 네.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제 아처 얘기를 할 입장에서? 때 그때 빛이 확 지나가면서 글래디스 얼굴 약간 니콜라스 케이지 느낌처럼 네. 뭔지 알죠? 마마. 마미. 확 지나가는데 그냥 저거 좋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게 글래디스 얼굴이었구나. 네. 저는 눈꺼풀을 반쯤 감고 있어가지고 뭐가 지나갔나 했어요. 글래디스가 매 캐릭터마다 한 번씩 나와요. 공포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노숙자 입장에서의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그 아처 그 장면을 놓쳤네. 눈을 감고 계셨군요. 반쯤요. 저스틴 할 때도 알았네, 계속. 나와요. 저스틴은 어디 천장 천장에. 이렇게 침대 누울 때 그때도 반쯤 감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건 귀신같이 알아요. 여기서 이제 뭐 나온다. 그럼 눈을 거의 샷다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인물들한테 나올 때는 미스터리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 여잔 누구야. 근데 이제 글래디스가 이제 대놓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기부터는 이제 이 친구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상현 씨가 얘기한 게 코즈믹 호러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느낌처럼 저도 되게 그런 분위기 위주의 작품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르게 흘러가는데 그게 또 감독님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 전작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원해서 그 방향으로 가신 것 같으니 뭐 할 말은 없지만 다르긴 달랐다. 공포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초반부랑 후반부랑. 확실히 좀 나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조수님은 담백하게 무서우셨나요? 그러니까 영화 내적으로 보면 좀 무서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숨쉬기 힘든 장면들이 그러니까 쪼이는 맛이 좀 있었거든요. 그 시간 타이밍을 너무 성급하게 가져가지 않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뜸을 들이면서 무서운 장면이 나올 걸 아는데 장면이 나올 거야 근데 확 저질러 버린 게 아니라 계속 쪼을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끈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무섭게 본 타이밍이 되게 잘 잡았다. 수싸움에 성공한 제일 잘 된 장면 혹시 약간 기본적 타이밍에 대한 거라서 잘 됐다기보다 근데 이건 공포 장면은 아닌데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그 장면이었어요. 그 저스틴이 두 번째로 이제 가스 스테이션 옆이었나 그 술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도나가 뒤쫓아와요. 맞아. 맞아. 트랙 맞아. 근데 카메라에서 도나가 자꾸 이렇게 뭐라지? 저스틴이 이렇게 코너 돌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방향을 바뀔 때마다 도나가 보였다 안 프레임에서 보였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게 되게 대낮이었는데 그 장면이 제 사고 친다 맞아, 뭐 한다 맞아. 이게 그 서스펜스가 오니까 그 장면이 저는 솔직히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 장면이 제일 그것도 기억에 남았어요. 남는 것 같아. 맞아. 확실히 그 장르로 치면 액션 장르에서의 롱테이크를 쓴다 치면 물론 이제 그 만드는 수고로움을 알죠. 액션의 합을 다 맞춰야 되고 폭발 타이밍도 다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대단하다 박수 치고 싶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돈 내고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 롱테이크로 액션을 찍으면 그 배우들의 어색함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 진짜 킬러들이 아니니까 거기서 약간 좀 깨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롱테이크를 호러에서 쓰면
꽤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 방금 말씀해주신 그 도나 샷도 그렇고 그 미용 가위 들고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저는 거기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전 거기서 약간 몰입이 깨졌어요. 왜? 뭔지 알 것. 이게 그거 있잖아. 왜 차 문이 안 닫혀 있었을까? 이거 좀 약간 다른 것 같아. 네, 지금 미행하려고 있잖아요. 근데 왜 차문이 다 열려 있지? 근데 좀 저스틴 좀 많이 좀 그래. 네. 좀 너무 허술해? 주도면밀하지 못해. 술 마셨으니까 또. 또 근데- 약간 인정해주시는. 거기서 약간 깼어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차 문을 열 때 그러니까 자기 쪽 문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잠긴 상태에서 자기만 그치. 나갔다. 근데 모든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거. 왜 솔직히 왜냐면 최신 차들은 일정 속도 이상 달려나가면 자동 잠금 되잖아요. 차가. 조조님 몰입을 깨뜨리지 마세요. 조조님 영화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뭐 나는 그 자동차까지. 장면이 그러니까 무섭긴 무서웠는데 한편으로는 문이 잠겼을 텐데 왜 이 디테일이 왜냐면 걔네들이 초능력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문을 여는 초능력이 없는 애인데 그치. 그러니까 굳이 걔가 돌아와서 뒷자리로 왔잖아요. 네. 굳이 창문을 이쪽 운전사를 안 열고 굳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디자인이 의도된 디자인이 너무 이것도 보인다. 쇼잉을 위한 쇼잉이 약간 그런 거예요. 어. 너무 분량 채우고 더 무섭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게 너무 티가 나니까 거기서 살짝 너무 영화적이다. 그래서 살짝 거기서 몰입이 깨진 거예요. 저랑 약간 반대셨구나. 아니 뭐 마라님 그 장면 어떠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걸 얘기하실 줄 알았어. 그 배우, 그러니까 가위 들고 오는 그 폼이 어떤 사람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웃기게 보일 수도 있지. 저는 기괴하게는 봤는데 그 중간중간 아슬아슬 한 맞아요. 모먼트 그거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동차 문 얘기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동차 왜냐면 뒷좌석. 이 포즈는 오히려 퍼펙 같았어요. 그러니까 꼭두각시가 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이게 되게 그 분위기가 맞다. 좀 좀 의도하셨을 수도 있겠다 감독님이. 네, 그래서 저거는 인형처럼 움직이는 게 저거는 의도가 맞아서 공포스러웠는데 차문이 열리는 순간 근데 나는 사실 그때 무슨 상상을 했었냐면은 최근에 다시 그 히치콕 감독님 사이코를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주인공인 줄 알았던 사람 진짜 목을 찌르나? 그러니까 죽여버리나? 여기서 퇴장. 난 여기서 퇴장하나? 라고도 생각해서 왜냐면 어쨌든 다중 시점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죠. 그래서 근데 그냥 싹둑 귀엽게 머리카락 탁 가져가시길래 그니까 나도 그게 좀 의외였어. 근데 약간 그런 자동차 뒷좌석 이슈 때문에 몰입이 깨지셨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장면 자체는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다가오는데 제발 좀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미행과 잠복을 대놓고 하니 이런 술도 생각도 마시면서 들고, 저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롱테이크는 아까 뭐 도나 장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군상극이잖아요. 저스틴, 뭐 아처, 뭐 알렉스, 제임스, 폴 이렇게 여러 사람의 시점들을 오가는 영화인데 이런 플롯 구성 좀 괜찮습니까? 저는 장점으로는 보는 내내 지루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다 보고 나서 돌이켜 보면 쓸데없는 설정이나 장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예를 들면 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이야기랑 별로 상관이 없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뭐 도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얘가 지금 금주 중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장인 비슷한 포지션으로 서장님이 장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도 그러니까 뭐 보면 볼 수 있어. 뭐 나쁘지 않아. 근데 다 보고 나면 굳이 이 캐릭터를 이렇게 한 단락까지 할애해가면서 쓸 게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단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떠셨는지. 이번엔 조조님 먼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네. 이게 요새 그나마 좀 최근작 중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일본 영화. 네. 네네. 거기서도 캐릭터 간의 시점으로 이렇게 영화를 풀어가잖아요. 그쵸. 그 영화도 비슷했죠. 엄마의 시점, 뭐 선생님의 시점, 아이의 시점. 약간 라쇼몽 스타일로. 네. 근데 거기서는 그래도 뭔가 캐릭터 간의 갈등이 계속 빌드업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되게 빌드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바뀌면서 일부분에 있던 빌드업이 꺼지고 다시 새로운 빌드업이 생기다 또 꺼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감정선이 점점 고조되는 느낌 없이 계속 디스플레이 나열만 된다는 느낌만 있는데 점점 거기서 약간씩 그 마녀의 등장이 조금씩 이제 섞이잖아요. 글래디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글래디스의 신비로움과 카리스마나 위험성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오히려 소모적인 된다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웠는데
다른 면에서는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이 영화가 제목이 웨폰스잖아요. 그러니까 웨폰스 S가 붙잖아요. 그래서, 원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거든요. 왜 웨폰스일까? 왜 폰이 무기들. 아니고 고민해봤는데 이 영화가 되게 잘 다루고 있는 게 중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나는 처음에 약간 좀 섹스에 중독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다른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이 학교에 왔다고 했고 이번에도 유부남이랑 또 육체적인 관계에 얽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캐릭터고 다음에 폴은 금주 술과 문제가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아처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이지 않은데 좀 폭력성이 있는 캐릭터가 생각했어요. 왜냐면, 조시 브롤린. 네, 왜냐면 이 아들이 알렉스를 괴롭히는 왕따 주동자잖아요. 분리죠, 분리. 네. 그래서 아들이랑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요. 약간 좀 장발에 일부러 그런 스타일로 한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래서 막 잠에서 유체 이탈하는 그 꿈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얘를 방목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그러니까 정말 너 죽어라 막 이렇게 육체적 물리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아동학대를 약간 방임식으로 했던 그래서 폭력에 대한 얘기 같았어요. 얘는 네. 아처는 그 이름도 아처잖아요. 화를 쏘는 그러네요. 남자. 궁수. 네, 그래서 얘는 약간 폭력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마커스였어요. 얘가 첫 등장이 마커스 그 파트 나올 때 마트에서 장을 봐요. 교장 선생님 베네딕트 웡. 근데 그 파트너가 처음에 그걸 들어줘. 쿠키를 들고 뭐 살래? 이렇게 고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시리얼을 들고 나와요. 그럼 뭐 살래? 이게 설탕에 대한 왜냐면 그거를 씻고 골라요. 그 다음 장면이 그거였어요. 얘가 원장실에 앉아있는데 젤리빈을 먹어요. 맞아. 그거 좀 타이트하게 보여주더라고. 네, 그래서 얘는 계속 집에서도 그 마녀가 방문할 때도 핫도그에 막 소스 뿌리고 막 온갖 단 거 감자칩에 뭐해 그래서 먹는 거 설탕이 잔뜩 들어간 몸에 해로운 음식들이 되게 많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풍채가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마커스는 설탕 뭔가 되게 안 좋은 음식의 정크푸드에 대한 중독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녀 제임스? 제임스는 마약 제임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그냥 직접적이어서 말할 게 없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녀 알렉스를 통해서 마녀가 메인으로 등장. 얘는 약간 젊음, 약간 영생에 대한 집착, 중독이 왜냐면 그것도 계속 반복을 해왔잖아요. 왜냐면 생명에 대한 어떤 집착. 얘가 되게 나이가 많다는 게 그 교장과의 대화에서 뉘앙스가 한번 나와요. 맞아, 폐병. 네, touch of consumption 하는데 이게 요즘 사람은 그 말을 안 쓰나 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옛날 말이라서 뭔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근데 요즘 말로 뭐 폐병이라고 뭐 하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잠깐 티키타카 살짝 지나가면서 얘가 되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해왔구나. 그러면 그 동생도 친동생이 아니겠네 거의.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거의 이모 할머니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뭐 여고괴단처럼 시기를 두고 갈아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 여자는 되게 그런 쪽에 집착 중독이 있구나 해서 이 모든 캐릭터가 뭐 한 가지의 중독을 맡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중독에 대한 레이어를 계속 쌓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면은 괜찮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의 레이어를 보면 자꾸 이게 리셋되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적 측면에서는 조조님 해석이 되게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되게 뭔가 잘 골라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웨폰스가 됐다. 나를 해치는 무기가 이 모든 중독에 당도 있고 술도 있고 폭력도 있고 마약도 있고 섹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웨폰스가 되었다라고는 제가 인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갈등의 층위에서는 좀 약하다. 그럴 수 있겠다. 확실히 군상극으로서의 단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라님은 좀 어떠세요? 이 전체적인 플롯 구성. 저는 이게 이 플롯 구성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플롯 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뭔가 흥미롭게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닐 때보단 지금 구성이 좀 더 영화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구성 때문에 지루하진 않았거든요. 계속 뭔가 새로운 뭔가를 본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공포 영화에서 그런 거를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감독님 인터뷰로도 보니까 참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 중에 매그놀리아랑 그 펄프 픽션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런 군상극적인 면모, 챕터 구성을 띈 어떤 면모를 많이 좀 원래부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좀 그런 펄프 픽션적인 면모가 없지 않다.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연 씨가 언급하셨던 그 폴 부분이 저도 조금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경찰. 네. 그러니까 볼 때 당시에는 그 문제를 크게 못 느껴. 근데 보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폴은 조금 뭐지? 좀 뭐. 합쳤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 거지. 근데 볼 때 당시에는 사실 그냥 봐. 보잖아. 그냥 봐. 그러니까 조조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중독들을 탐구하는 영화였다면 그 폴의 부분을 다른 인물로 좀 이제 합치거나 아니면 이 폴을 좀 더 이 이야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조금 관여되게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폴 챕터가 안 무섭잖아요, 제일. 그래서 저는 호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잘 봤지만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챕터를 좋아하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맞아요. 너무 쉬어가는 코너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주제 전달 측면에서도 말을 많이 한다고 이게 전달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요연하게 딱 굵은 것만 3개만 나열했어도 오히려 더 그게 중독에 대한 얘기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나열하다 보니까 약간 중간에 길을 잃은 느낌이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그리고 아까 그 클리셰 얘기 저희가 근황 토크 때 좀 했는데 저스틴이 그 집에 처음 다가가가지고 뒷마당 들어가잖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 여자 오지랖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교묘하게 또 신문지가 살짝 안 발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창문을 멀리서부터 보면서 제발 들여다보지 마 제발 이랬는데 결국 또 들여다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영화가 또 뻔하다면 뻔한데 또 막상 들여다보니까 또 이제 되게 기괴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웬 남녀가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것들은 또 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왜 조조님이 촬영 감독님을 찾아봤는지 알 것 같다. 비록 기억은 못하셨지만 누군지 이름을 기억 못했지만 저는 진짜 이름을 기억 못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사연님이 자꾸 영화 감독님 이름 얘기하고 배우 이름 얘기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나는 절대 못 외우는데 와 대단하다. 놀랍게도 저도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냥 영화 관련해서 인명 외우는 데만 특화돼 있어요. 나머지는 뭐 실생활에서는 까먹는 거 투성이에요. 저희가 글래디스 얘기로 이제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피리 부는 사나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뭔가 코스믹 호러 또는 유전처럼 뭔가 악마와의 어떤 거래, 계약 이런 게 관여돼 있는 건가 싶은데 뒤에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조던 필의 겟아웃과 비슷했던 후반부 같기도 하고 막상 그게 딱 드러났을 때 겟아웃은 그래도 뭔가 충격적인 어떤 게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막 그게 막 징그럽거나 무섭진 않아도 와 인간이 저렇게까지 지독해질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영화는 약간 조금 그냥 디즈니 마녀식으로 저는 좀 빠지는 것도 있었지 않나 해서 무서운 건 무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설명을 해버리니까 약간 신비로움이 퇴색돼서 덜 무서운데 싶은 것도 있었고 좀 어떠셨나요? 이 글래디스라는 캐릭터 앞에 싸우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냥 마녀 같잖아요. 저는 솔직히 글래디스가 제일 무서웠던 건 그냥 원장실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약간 욕인데 정연이다. 모든 원흉은 정연이다 라고 마음속에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그 헤어스타일도 막 처피뱅 스타일인가 앞머리 되게 짧게 하고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자기적이긴 했는데 누가 봐도 가발인 게 좀 티가 나잖아요. 그죠. 느낌이 진짜 머리일 리가 없다 약간 근데 배우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신 것도 있고 메이크업 디자인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운 광대 같은 이미지를 좀 섞은 맞아. 얼굴에 전 약간 페니와이즈나 조커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전 약간 잇 그러니까 같았어요. 페니와이즈. 느낌이.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 보면서 되게 외적인 빌딩은 정말 잘했다. 근데 내적인 빌딩이 많이 떨어진다. 왜냐면 모든 캐릭터가 내적 빌딩이 다 떨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감독님과 배우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뭘 죄송해요. 어차피 우리 방송 안 들어 그 사람들. 너무 배우분들과 그 감독이 인물 캐릭터를 다루는 게 너무 좀 얕았어요. 깊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첫째는 그 저스틴 선생님이 학생이 사라졌을 때 그 선생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도의적인. 그러니까 그쵸, 자기가 그쵸. 범죄를 일으킨 뭐 가해자는 아니더라도 자기 반 학생이 한 명 빼고 다 사라졌는데 선생이 좀 라이트해요 느낌이. 맞아요. 되게 되게 시리어스하고 막 되게 우울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원장실에서 그 둘이 얘기할 때 아니 나는 진짜 무슨 일주일 휴가 갔다 온 사람인 줄 알았어. 약간 너무 학생이 사라진 게 너무 빅딜이 아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약간 자기 지금 기분 나아지려고 네. 알렉스를 계속 만나려고 한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막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자기가 선생으로서 사람으로서 느끼는 죄책감이 아니라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느낌. 그래서 얘는 되게 내적 갈등이 없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선만 되게 자기가 괴롭다고 생각하고 선생 인간으로서의 괴로움이 진짜 1도 안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도나 캐릭터는 제가 약간 얘는 죽든 살든 별로 내가 응원하고 싶은 저스틴은 별로 내가 그렇게 막 감정 공감을 하거나 몰입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라는 게 판단이 너무 빨리 서버렸고 아처도 생각보다 너무 좀 밍숭맹숭했어요 캐릭터가. 더 선생님을 몰아붙이고 막 더 폭력적으로 정치질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그냥 좀 약간 맹물 같지 않았어요 느낌이? 단순하고 오히려 사건 해결 많이 도와줘요. 네. 그래서 막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좀 성질 좀 있겠구나 싶었는데 뭐 나 마지막에 보면 그냥 선한 이웃이야. 근데 그건 있었어요. 약간 이놈도 쌍놈이다. 왜냐면 이 영화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후반부에 자기의 애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된 게 17명이잖아요. 그 애는 거기에 그냥 방치해놓고 지 아들만 데리고 가. 그래서 얘는 진짜 그러니까 지 아들을 찾았으면 다 학부모님한테 연락 돌려주고 뭐 병원 119 앰뷸런스 부르든지 뭘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할 것 같은데 지혜만 데리고 집에 가고 나머지 애들은 방치했다는 거잖아. 그냥 냅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어지간히 쌍놈이다. 그래서 약간 이 캐릭터도 영화 보고 나서 되게 진짜 별로다. 근데 여기서 첨언하면은 나도 사실 아처가 구한 자기 아들이 결국에는 알렉스를 괴롭힌 애인 게 살짝 깼어. 매튜. 살짝. 왜 이렇게 괴롭혀? 그만해요. 괴롭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근데 그 글래디스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내적 빌딩 관련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약간 이 사람이 되게 집착하는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은 있는데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막 사람을 자기 가족도 아닌 사람 막 조종하고 막 애를 17명씩이나 납치하는지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막 오랫동안 너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얘한테는 일상적일 수는 있어. 근데 무딜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서사를 보여주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너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서 띵띵띵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동기, 모티베이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막 따라갈 그 흥미가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젊음에 대한 탐욕은 그 디즈니 라푼젤에서 그 고델인가요? 라푼젤 그 새엄마가 더 잘했고 저는 더 게임에서 변희봉 선생님이 더 잘하셨어요. 여기서의 글래디스는 난 솔직히 처음에 뭐 니네 반 친구들의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렴라고 할 때도 이제 뭔가 흡성 대법이라던가 뭔가 그런 뭐 피를 빨아가지고 영생을 취하는 이런 게 나오나? 근데 그냥 지하실에 그 앞으로 나란히 시켜놓고 그냥 냅둬요. 뭘 한 거야 정확히? 약간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애들 학교 수업할 때 막 기생충 숙주 그런 VCR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충하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촌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좀 썼으면은 좀 징그럽고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게 필요하구나라고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17명 다 이렇게 와가지고 눈에 띄게 사실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가 사실 그게 납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또 마녀 애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녀 권위자 우리 마라님은 마녀 콜렉터인가요? 이번 영화의 마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떼놓고 보면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막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런 게 근데 그 영화에 맞는지는 또 생각해볼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웹폰에 맞는가. 저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등장하고부터 전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반부는 아예 유머가 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상상했을 때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미스터리일
거라고 생각을 그치. 그치. 했어요. 그거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축소되는 거지. 글래디스가 그냥 자기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을 납치했어로 귀결되는 순간 이야기가 갑자기 확 끌려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건 좀 어쩔 수 없었다. 비슷한 소재 뭐 최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생 이런 걸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겟아웃 같은 경우엔 그래도 이게 어떤 사회적인 함의라던가 어떤 그런 소재를 처음 우리가 관객으로서 목도했을 때의 신선한 충격 이런 것들이 그래도 더해져서 일종의 약간 모던한 전설처럼 그 영화가 등극했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그게 그런 어떤 아까 조조님이 말씀해주신 중독에 대한 서사에 글래디스가 너무 밀도가 확 떨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이미 이거 약간 겟아웃에서 본 것도 있으니 생각보다 대단한 미스터리는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좀 실망스러웠어요. 글래디스랑 캐릭터 자체는 되게 무서웠고 기괴했고 좋았지만 그녀가 어떤 꿈꾸고 있던 욕망이라던가 그 결말은 좀 다른 의미로 재밌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후반부 동력이 좀 떨어진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마라님과 조조님 두 분 다 그 각자 자기만의 글을 쓰시고 영화를 만드시는 필름 메이커로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이 감독님이 240억 이상을 선지급 받는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할리우드의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전형적인 대체 소니는 어떤 면모를 보고 그런 거대 자본을 이 감독님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을지. 러프컷을 보고 결정했다고 했죠? 러프컷이어서. 저 아까 처음 듣자마자 그 생각이 러프컷을 봐서 저렇게 결정했겠구나. 왜냐면 저도 예고편 봤을 때 명작의 스멜이 있었어요. 느낌이. 이거 명작 같다. 이거 진짜 재밌겠다 했는데 이제 그 편집이 끝난 완결본을 봤을 때 이렇게 안타까움의 탄식이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러프컷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촬영 되게 잘했다. 이미지만 보면 너무 좋은데 이게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스토리 라인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러프컷을 보고 한번 뱉은 말을 또 주워 담기가 힘들잖아요. 이미 도장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성급했던 것 같아요. 소니가? 네. 완결본을 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감독을 딴 데 뺏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그래서 일단은 저질러 놨 게 아닌가 싶어요. 오, 설득력 있는데요. 왜냐면 이번 영화도 서사보다 비주얼이 훨씬 더 좋은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새 웬만하면 잘 나간 감독 다 대형 영화사에서 다 채가잖아요. 좀 선점해 가려는 경향이 있죠. 소니가 지금 막 망해가니까 어쨌든 살리려면 살려야 한다. 뉴 블러드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빨리 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딱히 다른 감독이 뜨는 감독이 딱히 없어요. 또 호러 쪽에서. 네, 그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나쁜 악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못 만든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미국적인 색채가 되게 잘 느껴졌다고. 그러니까 국내 순회용으로는 되게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흥행 스코어도 헐리우드에서 되게 오랫동안 1위를 한 걸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잘 돼가지고. 워너는 이 영화랑 다른 어떤 마인크래프트 무비 같은 영화들 덕분에 올해 가장 성공한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판될 거라던 CEO도 연임에 성공했고 이 글래디스를 주인공으로 프리퀄도 기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확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어서 확실히 그 러프컷,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편집 초판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보고 소니도 뭔가 결정을 크게 하지 이 빅딜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흥행을 대단히 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보여준 거죠. 그 성과를 내기는 한 거잖아 크게. 그러니까 뭐 사실 할 말 없긴 해요. 잭크레고도 뭐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영화의 제작 판권을 두고 되게 많은 스튜디오들이 입찰에 참여했었다고.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다른 거대 영화사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특히 그 유명한 얘기죠. 이미 그 조던 필이 만든 영화사에서는 이 작품을 놓친 걸 두고 조던 필이 매니저들을 해고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의 성공이 신화화된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뉴스들. 그것도 마케팅이 된 것 같아요. 그치. 뭔가 조던 필이 놓쳐서 피눈물을 흘린 감독이 있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판 마케팅 자체가 약간 쇼맨십, 퍼포먼스가 되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거기서 약간 혜택 본 케이스인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은 특히 할리우드에서 영화 마케팅이 그런 어떤 제작
상황에서의 뉴스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느낌이. 어쨌든 극장 영화를 막 살리고 막 어떤 콘텐츠를 살리려고 하니까 음. 이런 마케팅적인 거라도 어쨌든 음. 좀 더 바이럴 시켜보자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시끄러워지고 더 요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래디스 프리퀄 나오면 관심 있으세요? 네. 드라마면 그건 볼 것 궁금해. 같아요. 드라마? 영화면 딱히 왜냐면 이미 어? 신비주의가 다 깎여서 아. 근데 드라마면 오히려 그 제가 말했죠 동기가 없었다고 네. 그 드라마로서 이 여자의 동기를 되게 잘 담아주면 저는 드라마만 볼 것 같아요. 시리즈라면. 근데 영화면 볼 거 다 봐서 딱히 마라님은 어떠세요? 수많은 마라님의 그 마녀 컬렉팅 중에 좀 하나 새롭게 또 드릴 생각 있으신가요? 아유, 저 기억에 남기는 명확하게 사실 그 얼굴이나 그 가발부터 해가지고 기억에 남으니까 그거는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근데 그 외적을 떠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베네딕트 웡 캐릭터와의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뭐 개척 시대 때 썼던 용어를 쓰시네요. 이런 걸로 보아하니 서부 개척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골드러시 때 그때도 살아 있었다면 아마 그 전에도 살아 있었을 확률이 높고 뭐 그렇다면 또 마라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중세의 어떤 느낌도 낼 수도 있고. 중세 시대의 글래디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언제 처음 태어났고 언제 이런 능력을 배웠고 언제 첫 그런 실행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뭐 영화든 시리즈든 뭔가 제작사 입장에서는 많이 조금 이미 공란이기 때문에 이걸 채울 욕구가 생기지 않았을까. 언제 태어난 사람일까요? 유럽 사람이겠죠? 근데 애매한 게 저는 얘가 진짜 초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알렉스도 마법을 부렸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아 그러니까 글래디스에게만 귀속된 능력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주술의 네. 방법이 그러니까 배운 누구나 할수 사람인 있는 거지. 거야. 배운 사람인 아니면 거지. 알렉스도 그 피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친족으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는 근데 사실 설정? 영화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긴 해요. 사실 나도 지금 막 말한 거긴 한데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고 왜냐면 웨딩 때도 부모님 웨딩 때도 안 왔고 뭐 15년간 한 번도 못 봤고 그래서 느낌이 그냥 뻐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새끼 둥지에 놓고 막 나갔다가 돌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그 부분은 좀 미스테리긴 하네.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마법을 부리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냥 나뭇가지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시나무 뭐 붕재 같은 거 하나 들여가지고 피를 볼 용기만 있다면 그쵸. 누구든 찔러서 피방울 내면 누구든지 마법을 할 수 있는 약간 너무 쉬운 마법이어서 거기서 약간 스페셜함도 좀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별 그렇게 스페셜한 존재 자체가 스페셜하진 않구나. 그 교장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손 베었을 때만 좀 화려하게 뱄지 사실 그 뒤에 알렉스라든지 한 방울만 한 해도 방울 돼요. 딱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집에선 좀 오버하신 것 같아. 약간 그 분위기가 갑자기 확 살면서 막 나 좀 더 해볼까? 약간 이런 쇼잉이 좀 더 나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난 사실 그 장면 보면서 자기 피 다 흘려놓고 가잖아요. 그냥 사실 결국에는 아동보호국에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뭔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자기 흔적을 많이 남겨놨어. 아니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나 뭔가 그거야. 너무 많이 남겨놓고 너무 주도면밀하지 못해. 오래 산 거 치고는. 근데 그걸 수 있어요. 너무 오래된 사람이면 이 사람의 개인 인적 정보가 등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출생신고 이전의 시대에서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뭐 자기 지문 남길 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네. 아무리 흔적이 많이 남아도 이 사람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CCTV가 아니면. 설득력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 자체에서는 글래디스의 매력이 좀 떨어졌지만 그녀의 어떤 과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다루기에는 좀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제작사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결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영화를 거의 2시간 내내 눈꺼풀 한 80% 닫고 보다가 그 부분에서 개안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본 거야. 글래디스가 막 물색 없이 막 도망가잖아요. 이러면서 막 남의 집 다 부수고 막 하고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호러와 코미디가 장르적으로 되게 딱 접붙이기 좋은 장르인 거는 아는데 그리고 저도 그 장면을 즐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성 호러 매니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할까 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괜찮나요 이거?
아니, 재밌게는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무서워라고 그렇게 찍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쵸. 저도 웃으면서는 봤죠. 음. 뭐 근데 빼고 싶어요 이 장면을? 내가 감독이라면? 예. 적출하고 싶어요? 아니 그 감독님은 그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마라님이 감독이라면. 아 저는 당연히 제가 만약에 연출을 한다면 그런 톤앤면을 저는 어차피 못해요. 유머가 없어서 어차피 그렇게 못 살릴 것 같고 예. 저라면은 유머 없는 걸 해볼 마라님이 감독이었으면 배드 엔딩으로 갔을 것 같아. 저스틴도 다 음. 죽고 뭐 것. 글래디스는 어디론가 떠나고 악이 승리하고 마녀가 어, 승리하고 뭔가 유전처럼 뭔가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을까. 음. 조조님은 어떠셨어요 그 결말? 일단 갑자기 그 보면서 토르 4편이 생각나더라고요. 러브 앤 썬더요? 러브 앤 썬더. 좀 그 위험한 위험한 영화인데. 거기서도 약간 마지막에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도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때리러 오면서 어린이 영화가 돼버렸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되게 영화 외적으로 너무 기분 나쁘다. 왜요? 어린애가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마법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죽인 것도 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솔직히 맞아요. 보면 막 사지를 찢어내고 거열형. 얼굴도 찢잖아요. 눈도 파고. 턱주가리를 막 찢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어린애가 죽이게 하는 게 약간 영화 외적으로 어린애들이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지는 않을까? 약간 아역 그 배우들이 그러니까 너무 호러 영화에서 아역 배우들을 좀 혹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까지 잔인한 걸 애한테 막 노출시킨다고. 그러니까 뭐 촬영하기 전에 설명을 했겠죠.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가짜고 이거는 영화적인 상황이고 뭐 그래도 코믹하게 뭐 밤이 아니고 낮에 뭐 아침에 좀 더 톤을 라이트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보면서도 사실 그 브링어백 봤을 때도 그랬어요. 그 어린 애들이 너무 거기는 코미디 요소도 1도 없잖아요. 거기도 막 너무 애들이 뭐 하는구나.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막 밤에 나 악몽 꾸다 애들이 연기하고 집에 가서 과연 해피하게 잘 수 있을까? 약간 너무 잔인하니까 그래서 이 영화도 보고서 결말 봤을 때 너무 애들의 정신 건강이 좀 걱정됐어요. 이 아역 배우들 정신 상담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오은영 선생님 한번. 조조님 참 어른이시네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 아처가 지 애만 데리고 간 것도 너무 기분이 나빴고. 참 어른이셔. 저는 그냥 그 장면 보면서 하하하하 웃었는데 아까 영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는 약간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의미로 호러였어요. 좀. 맞아. 근데 좀 의외긴 했어요. 보통 이런 할리우드 영화에서 애들을 안 죽인다, 또 애들이 뭔가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어겼을 때의 장르적인 쾌감도 없진 않겠지만 뭔가 여기까지 가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깨는 게 그거였어요. 이 영화의 시그니처가 뛰는 포즈였잖아요. 미사일처럼 이렇게 날개를. 근데 마지막엔 애들이 막 천진난만하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라, 저놈 잡아라. 네, 그리고 약간 왜냐면 베네딕트 원 그 마커스도 저스틴 죽이러 갈 때 이렇게 하고 뛰잖아요. 맞아요. 진짜 공포스러웠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애들이 너무 그러네. 그러니까 감독이 세운 법칙을 감독이 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데 약간 감독이 그 규칙을 세웠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러네. 지 편한 대로 그걸 깨버리니까 약간 이거 보면서도 살짝 깼어요 마음이. 아니면 그럼 그 주문 시전자의 취향이 반영되는 건가? 알렉스의 그러니까 글래디스는 그렇게 뛰는 걸 좋아하는 거고 알렉스는 애기니까 그냥 뭔가 야 모여라 이렇게 하는 느낌을 좋아하잖아. 근데 그렇게 설득될 시간은 없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저한테는 진짜 그냥 여러모로 영화 내적이든 외적이든 다 실패작이다. 결말은 그냥 실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결말을 재밌게 봤고 만석이었거든요. 극장이 나가면서 다들 호러 영화를 보셨음에도 막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객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게 두려움이든 웃음이든 간에 뭔가를 하여튼 감정을 충만하게 쥐어주고 관객들을 영화관 바깥으로 내보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영화가 흥행이 더 잘 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웹폰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또 해봐야겠죠. 저부터 해도 될까요? 저는 또 뭐 호러 영화 매니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말을 조조님과 다르게 너무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한 줄 평가는 모여라 호러 동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급평가 재밌게 봤어요. 눈꺼풀을 거의 닫고 보긴 했지만 그래서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라님 해주신다면. 저는
공든탑이 아슬아슬 음.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아니 방금 생각했어. 애드립 치고 좋은데요? 저는 비플 할게요. 똑같이. 왜냐하면 그냥 영화를 볼 때 당시에는 지나고 나서 이게 곱씹었을 때 딱 보이는 것들이었었고 볼 때는 그래도 흥미롭게 봤어서 네, 기백은 있어 영화가. 음. 그런 생각이 또 B+ 주셨고 마지막으로 조조님 해주신다면. 저는 한 줄평 2개 준비했는데 두 줄평이 되네요.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국어인데 영어로 해주세요 먼저. 왜냐면 제가 그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음. A touch of consumption. 아. 근데 consumption이 원래는 소비하다, 소모하다라는 뜻인데 폐병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중독이 어떻게 보면 consumption에 대한 얘기랑도 맞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대사가 영화의 한 줄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빗대어서 A touch of something. 그러니까 뭘 하려다가 덜 된 그러니까 터치만 된 거예요. 그래서 A touch of something이 영문 한 줄평이고요. 네. 한국어로 하면 되게 화려한 집에 들어갔더니 가구가 없더라. 이케아조차 없더라. 가구가 없더라. 그래서 B. B 제로. 네, B 제로입니다. 제일 낮게 주긴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 B 제로면 네. 뭐 극장에서 보기에 괜찮은. 영상미랑 사운드랑 몇몇 장면들은 볼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보기 그렇게 된 것 같아. 신화화된 호러 영화는 못 됐어. 겟아웃이나 네. 뭐 사이코나 뭐 그런 작품들처럼. 근데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서 극장을 찾기에는 꽤 괜찮은 호러 영화. 뭐 연인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집에서 보면 더 재미없을 것 같아요. 호러 영화는 집에서 보면 네. 저 무한도전 틀어놓고 봐요 유튜브로. 저런 저 유전 그렇게 봤어요. 제대로 본 게 아니구만. 5분 순삭 옆에 틀어놓고. 어쨌든 이렇게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웹폰 이야기를 한가득 말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고 또 두 분이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조조님 먼저 간단하게 소감을. 저 되게 뭔가 보는 방향이 막 이렇게 똑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 얘기를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왜 이번 뭐라 하죠? 와 영어 제목도 갑자기 생각나. 웨폰스처럼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토막토막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빌딩이 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이야기적인 구조가 좋았다. 또 네. 이렇게 분석적으로 또 소감을. 혹시 T신가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제 F이신 우리 바람님 어떠셨나요 오늘? 저도 되게 오랜만이지 않나요? 맞아요. 방송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원래는 되게 뭔가를 준비하고 말할 거리를 진행자도 준비하지 않는 대본을 항상 우리 왜냐면 마라님이. 전 애드립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게 오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재밌었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준비는 하셨는데? 네, 써놓긴 했는데 써놨는데 그냥 그거 다 얘기하기도 했고 그냥 편안하게 잘 얘기했고 조조님 처음 뵙지만 뭔가 재밌는데 맞아요, 이 맞아요. 호러 파트너로 또 영입을 이렇게 호러의 새를 불리려고 하세요. 재원 씨랑 같이. 오늘 진짜. 말할 때 흐름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냥 쭉 갔어요. 그냥. 호러 그만 다뤄야 되는데. 뭐 반쯤은 농담이고 이렇게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저도 두 분 핑계 삼아서 호러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다뤄가지고 좀 저희 방송이 전반적으로 풍성해지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조만간 또 나와주시면 또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가장 감사하다. 그리고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